이재명 후보의 그 악마 같은 웃음, 네. 정말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철판, 인간의 얼굴의 철판이 저렇게까지 두꺼울 수 있는가? 네. 이재명의 국감 출석이 마치 100억 원짜리 광고 효과가 났다. 거의 헛소리다. 이거 뭐 삐 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삐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교도소에서 재직하는 분이 전해준 얘기로는 이재명이 당선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버젓이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 무서워요. 그렇죠, 저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네. 그래도 나름 여기 그림 막 잔뜩 그려놓은 분들이 네. 지나가다가 저 사람 그때 우리 막 비판했던 그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 그냥 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정말 지금 많이 무서운데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무섭습니다. 네, 뭐 저도 정통 자유우파인데.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자유파 함수롱입니다. 자유우파셨어요? 네. 그렇군요. 아유, 그 유명한- 난 정통우파인 줄 알았어요. 네. 유명한 건데 네, 아직 그렇군요. 모르셨구나.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본 여잔데 어디서 봤더라? 약간 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 부문에 출마했다가 선거인단 전체 18.69% 득표했지만 낙선했던 엄청난 득표력입니다. 18.69%라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높은 수치. 네, 왜냐하면 너무 청년 후보들이 감사드립니다. 많이 나오는데 예. 거기서 18%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간발의 차이는 아니고요. 보기 좋게 낙선을 했는데 네. 이게 좀 낙선을 하고 나니까 그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잊혀진 함수롱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유명한 가수 중에 스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가수 있지 않나요? 예, 임스롱이라는 임스롱, 가수가 그렇지.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네. 그분은 남성이시고요. 남성 임스롱, 여성 함스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예, 아이고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우리 네. 김대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네. 멋지게 또 거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거들어주긴요 좀 다른 거죠 뭐.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옆에 계신 미남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김대현 대표님이십니다. 시사평론가로 요즘 아주 멋지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현재 대현TV라고 유튜브 네, 운영하고 그렇죠. 계시죠?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뭐 많은 분들이 김대현 대표님을 좀 좋아하시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도 좀 해보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건데 한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뭐 안 늘면은 그건 뭐 순전히 이제 대표님 책임인 거죠? 시사 포커스의 퀄리티 높은 구독자분들은 안 볼 수가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대현 대표님을 이제 21대 총선 때 처음 뵌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예. 경북 경주에 이제 TK 대구 경북 여성 최연소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네네네. 그때 이제 원주 의뢰 당협위원장 계시다가 출마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주울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네. 21대 총선 있죠? 네. 출마를 했다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 방송이- 출마를 준비했다가 예. 당내 경선에서 보기 네. 좋게 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력은 있고 또 네. 잠재력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낙선했던 사람들의 그거를 이제 방송이 다섯 아닌가. 글자로 네. 다섯 글자 오자성어로 얘기하면 패자부활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역시 네. 방송을 계속 하셨던 분이라서 텐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송을 계속하진 않고요. 네. 방송을 즐겨보는데 네, 네. 요즘은 제가 농업인으로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정치만 해서는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정치 비판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자. 그래서 표를 얻는 것보단 무를 심고 배추를 심어서 생산해서 정치 그 이상의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근황을 네. 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춧가루가 말씀을 필요하거나 뭐 고구마가 드시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여기서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네. 우리 김대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과거 조선일보 기자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조선일보사 기자 출신이십니다. 조선일보사 기자 생활을 했고요. 네. 주로 이제 주간조선에서 네. 정치 담당 취재를 했었는데 네. 저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말이죠. 네네. 진짜 정치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관찰자, 이렇게 뭐 관찰자. 구경꾼 이런 입장이었다면 네. 여기 딱 들어와서 느낀 거는 네. 정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그 정치는 사실은 통상 보면 네. 정말 개나 소나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네. 이제 손을 좀 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요즘 했습니다. 약간 흔들리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습니다. 대표님은 어디 사세요? 서울 사시나요? 지금은 원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난번 여러분,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네. 제가 이제 한 3차례 서울에 집을 마련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부동산을 말아 먹을 때, 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때 마침 선거 치르겠다고 고향으로 더 내려가는 바람에, 예. 그 바람에 아마, 제가 지금 뭐 가상의 손실이지만, 한 10억 정도 손실을 입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금 많죠. 문재인 너무 정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든 생활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문재인 정권은 만국 정권이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네. 정말로 이거는 누구의 비판도 감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정을 거듭했죠. 네. 시청자 여러분,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시사포커스라는 우리 채널은 원래 이제 시사, 우리가 지금 꼭 챙겨야 되는 정치 현안들을 가장 발빠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현장감이 넘치는 채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사포커스가 이렇게 최초로 갑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 마련해 볼 생각인데요. 저도 시사포커스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토크하는 것들이 없고 네. 시사만 그냥 영상만 편집을 해서 네. 물론 영상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털어주는 사람들 좀 나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우리 또 스롱스롱 함스롱 네. 같이 하게 돼서 뭐나 네. 영광입니다. 우리 시사포커스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이거 보길 잘했어 라고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먼저 제가 이제 남자인데 이렇게 자꾸 너무 터니까 조금 좀 밉상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함께하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아까 어디 사시느냐 여쭤봤잖아요. 원주요. 그런데 저는 사실 광화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광화문에 제가 굳이 이것을 또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제 그저께죠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또 해버렸습니다. 2만 7천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원들이 이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 그리고 서대문 일대에서 진행을 해버린 건데요. 진짜 근데 뭐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또 그냥 강한 유감 정도를 드러내고 또 비판을 그쳤습니다. 뭐 청와대는 민노총을 무서워하죠. 그리고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태동에 있어서 일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단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민노총, 우리는 뭐 대한민국 그 노동권 보장해야 될 자유가 있는 거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있죠. 하지만 평일 대낮에 이 코로나 방역 시국에 수만 명이 모여서 정말 도심을 다 꽉 막고 시위를 한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선택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는 살인마라고 서슴없이 우리를 비판했지만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년 전인가요? 8.15 광화문 집회가 있을 때 그때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해당 집회의 주동자는 살인마들이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얘기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수 단체가 집회를 하는 것과 민노총이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다를까? 정말 이거는 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관성? 그렇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정권에 이제 있는 게 있죠. 이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관성은 있죠. 자, 그 동일한 관점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방역이 시국한 이 시점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명 이상 막 거의 4,000명까지 이 코로나 확진자를 찍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약간 좀 잦아드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차대한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드디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그 타이밍에 민노총이 2만 7천 명이 시내바닥으로 시장바닥으로 튀어나와서 거기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온전한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해야지. 비판하고 그 주동자에 대해서 엄벌을 하라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요즘 뭐 시쳇말 유행하는 말로 네.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무유기죠. 한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집회를 나간 거는요. 또 이렇게 귀신같이 또 다 네. 막았어요. 그 지난번에 그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광화문 네. 8.15 집회 때 그때는 다 조회도 하고 신원조회도 하고 네. 뭐 다 긁어갖고 전화해서 당신 저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잡아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무서웠죠. 그리고 네.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성이 나 있죠. 화가 나 있죠. 네. 우리가 통제된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뭐 빅브라더다 해서 네. 그런 통제된 사회를 원치 않고 자유가 충만한 사회를 희망하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뭐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겠죠. 네.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취지에 맞춰서 사실은 희생을 감내해 왔는데 이 코로나를 더 본질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노총 같은 단체에 이렇게 좀 치이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통제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라 약간 좀 뭐랄까 좀 사회주의적인 네. 통제된 사회, 네. 전체주의를 방불케 하는 이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네. 자영업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자이신 우리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분노하시는 분들 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드셨어요. 드셨나요? 저희 50만 가까이 네. 되시는 아, 분들이. 50만이요? 네, 야, 저희 웬일입니까? 시사포커스가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소식을 또 넘어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넘어갑니까 여의도로? 네,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여의도. 저희가 너무 많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여의도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좋습니다. 요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의도입니다. 오늘 네네. 저희가 지금 10월 21일 목요일 기준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뉴스들을 이렇게 딱 소팅을 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팅 좋습니다. 예, 영어 발음 소팅.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을까? 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자 토론회도 있었지만 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하시나 봐요. 글쎄요, 뭐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전두환 사형, 뭐 또는 전두환 무기징역 이렇게 대학 시절 이렇게 뭐 모의 재판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비판이 점점 거세지자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냈어요. 뭐 좀 늦었지만 네.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유감 표명을 하신 것은 잘한 네.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좀 금기시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어떤 고충을 어루만지는 것 그게 사실은 네. 정치가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요즘 조금 쫄리지 않습니까? 네, 뭐 추격자도 좀 있고 우리 저 홍준표 후보가 또 마구마구 또 추격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발언을 할 때 조금 센 발언 좀 하고 있죠. 네. 더구나 이 발언에 나온 것은 영남 지역의 당원 협의회, 그러니까 당원들 모임에 가서 한 발언이고, 네. 그리고 제가 느낌에는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영남 지역에 가니까 당원들에게 조금 그 향수랄까 뭔가 자극할 수 있는 키워드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줬는데 그 중에 취사 선택한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영남 분들한테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영남의 향수, 영남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년층, 장년층 아니면 네. 50대 이후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향수를 불러올 수 있지만 사실 정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국면이 있다면 반대로 그것을 아픔이라든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세력도 있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호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미디어 시대이기 네, 때문에 네. 이번 일이 정말 이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그렇죠. 예. 네.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저라면 예를 든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예를 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네. 뭐, 예. 왜 지금 당연히. 이 시국에 전두환이냐?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 만나는 관계였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 시국에 전두환이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호남 분들이
사실은 이걸 지역주의 형태로 네. 정치로 이용해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금기시되어 있는 이런 정치의 언어를 조금 본인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네. 후보가. 근데 그런 게 참모들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고집이 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네.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고요. 네. 그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뭐 엄청나게 많은 뭐 1천억 원이 넘는 돈의 추징금을 또 1,700억 정도 되는 추징금을 징수하기도 납부하라라고 했어요. 하는 네. 네, 그런 그 결정도 있었죠. 네. 자, 뭐 근데 당론과 조금 따로 가는 것이었죠. 이번 그렇죠, 발언은 그렇죠. 어쨌든. 네, 아,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네, 전두환 전 비판. 대통령 뭐 사실은 공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국에 대선 주자가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해 보이진 않죠. 슬기로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좀 근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얘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당내 경선 주자들과 정말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진영 논리로 해서 어차피 저쪽 상대당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라면 오케이 그냥 맷집 가지고 좀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저 상대 진영도 공격을 하고 내부 진영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실언 아닌 실언 아닌가? 네. 네.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 전두환에게 부동산 원전 정책 배워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김대현 대표님, 이 네. 김재원 후보가 이걸 뭐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가 봤을 때 약간 이제 편들기 발언, 약간 감싸주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김재원 의원이 편을 이렇게 들어준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럼 도움이 될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자 만약에 이 논란이 된 것을 네. 그냥 자제시키고 좀 중재하고 네. 통제하는 이런 방향의 얘기를 하려면 언급하지 않는 게 최상책이고 그리고 언급하더라도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런 맥락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비판은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옳거니 요거 TK 쪽에서 약간 반응이 좋은 거야. 뭐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네. 제가 볼 때 자기 정치를 했다고 봐요. 아하. 네, 윤석열의 등에 타서 자기 정치를 한 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지역 정치, 네. 지역에 한정돼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다시 정치적인 재기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분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얘기들에 자기가 방점을 찍고 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당의 지도부라면 네. 사실은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을 치를 때 그 당이 승리하려면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긍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지도부 역할을 해야죠. 근데 자기 정치를 한다? 저는 김재원의 자기 정치, 이런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해도 어머.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도 합니다. 우리 또 제가 이렇게 도발을 하면 예, 그럼 너무 김재원 의원의 도발하시는데.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에 저는 뭐 지금 이제 그 당 소속이 아닙니다만 탈당하셨죠. 탈당했죠. 네, 그 당에 수석으로 소속에 있는 탈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네. 그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당 지도부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스테이크를 한다? 자기 정치를 한다? 이게 참 안타깝죠. 조금 전에 이제 지도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기사인데요. 이제 네. 오늘 오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일신문 보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당대표, 당대표실에 전두환 사진만 없다. 현재 윤석열 후보의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당대표실 그리고 대회의실에 일단 가보면 역대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좀 사실 확인을 좀 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활동하고 있을 때 당대표실에 사진은 달랑 3장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있으시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체가 약간 좀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세 분의 대통령만 네. 벽에 사진이
영정 사진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진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없어요. 이를테면 네. 전두환, 노태우, 네. 이명박, 박근혜 네. 이분들 사진이 안타깝게도 걸려 있지 않은데, 자, 뭐 저는 그 사진이 걸려 있고 안 걸려 있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라든가 공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평가는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왜 저기에 이 보수 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 사진이 다 걸려 있지 않을까? 그 스스로가 이 정당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정 정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민심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생각한다. 근데 보면 이준석 대표가 뭐 당대표실에 전두환 사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진을 다 떠안고도 그 역사적 책무를 지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또 표를 얻고 설득력을 얻는, 뭐 지지를 얻는, 뭐 그게 사실은 더 바람직한 보수 정당의 길이 아닌가. 근데 뭐 물론 이제 원칙만 따지면 표가 날아가니까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파 국민들도 굉장히 뭐 생각이 다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어제 국감 네. 이재명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악마 같은 웃음. 네. 정말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뭐 크크 이랬나요? 흐흐 이랬나요? 허허허 네. 뭐 했는데, 와. 물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네. 피감 기관의 마이크는 계속 켜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하는 그 행안위원들이나 국토위원들 자리의 마이크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허허흐허 했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게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노출되고 나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오만하지 않은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거의 악마의 속삭임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인간의 철판, 인간의 얼굴의 철판이 저렇게까지 두꺼울 수 있는가. 네. 제가 정말 뭐 소뚜껑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정말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죠. 정말 두꺼운 철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아주 큰 소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30명도 먹을 수 있는 삼겹살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소뚜껑이 있는데, 우리 시사포커스 TV 구독자분들하고 그런 자리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잘 돼야 또 그게 잘 또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한편 어제 네. 이제 김남국이 이재명의 국감 출석이 마치 100억 원짜리 광고 효과가 났다. 지금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헛소리다. 네. 그리고 긍정적 평가를 해버린 것이죠. 이건 뭐 삐 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삐는 뭐 여러분들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네. 이재명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은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경강부회하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좀 한 방 매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전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덜 시원했어요. 네. 아니요, 전혀 시원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의혹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첨예하게 네, 입장을 달리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수긍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사직 사퇴. 지사직 네. 아직도 지사인데 대체 언제 사퇴하는 것일까? 네. 그 대통령 후보로서 그냥 두 가지 뭐라 할까요? 이 쌍두마차를 계속 잡고 있는 거잖아요. 뭐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그리고 계속 이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지사직을 그만두냐 안 그만두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꾸 있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경기지사 출마하시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아닌데요. 깜짝 놀랐네. 경기페이 이런 네. 거를 홍보하면서 네네. 은근히 이제 민주당 컬러를 쓰고 자신의 네네. 홍보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좀, 정치에 활용을 한다. 그 수많은 네트워크를 그대로 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 이상 근데 그런 것의 효용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그만두겠습니다만, 뭐 언제 그만둘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맞춰보라면 네. 11월 5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그만두겠죠. 근데 이재명 이분 지금 선결해야 할 과제가 숙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포섭이라는 포용, 끌어안는 그렇죠. 거. 포용, 끌어안는 거, 이른바 원팀을 만드는 거. 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숙제고, 두 번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나 이제 후보 됐어요. 뭐 이를테면 이거를 옛날에 뭐 임금한테 찾아가서 무슨 윤허 받듯이 말이죠. 이런 걸 해야지만 친문 진영에서 뭔가 자기가 확실하게 이제 후보로 인정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선결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사직을 그만두겠죠. 근데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경기도민에게 뭐 설명할 게 있구만 한데 대충 구라라고 봅니다. 네. 지금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그만둘지. 근데 언제 그만둘지가 아니라요. 네. 언제까지 버틸지겠죠. 예, 뭐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틴다. 네. 어디 혹시 이분이 어디 혹시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꼴이 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들 막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사람 곧 꼴이 날 것 같아. 근데 꼴대 꼴이 나는 게 아니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급식해주는 뭐 그런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설마 그럴 게 있겠습니까? 다만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그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과연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재명 이야기가 나와서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함스롱 특보님은 혹시 대장동 게이트의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말하면요. 네. 혓바닥이 아프고요. 예.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이재명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걸 굳이 그렇군요. 우리가 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때 뭐 시민단체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정 잡배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조폭 얘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얘기 좀 깊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깊이 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폭 이야기를 깊이 하면? 저희 어깨 형님들이 조금 좀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또 국제 마피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제 마피아. 네.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 마피아랑은 솔직히 다른 거겠죠. 그렇죠. 우리 길 가다가 보면은 뭐 백악관도 있고 하지만 백악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트죠. 밤에 막 불 쏘는데. 국제 마피아도 괜히 이제 앞에 인터내셔널을 넣어가지고 국제 마피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나 무서워요. 그렇죠. 저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름 여기 그림 막 잔뜩 그려놓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그때 우리 막 비판했던 그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 그냥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정말 지금 많이 무서운데요. 근데 이제 우리 무섭습니다. 또 누가 함부로 또 이렇게 폭력을 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다만 국제 마피아파 이제 성남에 두 개 양대 조직 폭력배 파벌이 있습니다. 양대가 있다고요? 양대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한쪽은 인터내셔널 마피아 파가 있고 국제 마피아파, 한쪽은 굉장히 토속적입니다. 종합시장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뭔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종합시장파가 아니라 국제 마피아파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위 여부의 논란이 있는 사진은 우리가 좀 오늘은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마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교도소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분을 한 분 아는데 그 교도소는 제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교도소는 소위 말해서 이 조폭들이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되면 많이 가서 복역하는 그 교도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걔들이 들어와서 얘기할 때 야 이번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교도소에서 재직하는 분이 전해준 얘기로는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계기가 거기에 들어와서 복역했던 조폭들 때문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그 조폭들이 이재명이 당선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버젓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국제 마피아파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정치에 개입할 전혀 의사가 없는 친구인데 그래서 알았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이 사람이 과거에 물론 무료 변론도 조직폭력배 무료 변론도 2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자, 뭔가 연루돼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 조직폭력배들은 주로 이제 이런 걸 했답니다.
용역, 철거 네. 뭐 이런 거 이제 보통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것들이죠, 그렇죠. 보통. 네. 네. 저쪽 광주에 있는 지난번에 무슨 뭐 또 조직폭력 관련된 뭐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용역 관련된 네. 철거 용역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제 조폭들이 겉으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철거 뭐 이런 이제 약간 좀 네. 하드한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과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커넥션, 연루가 있어서 거기서 뭔가 먹잇감을 찾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 공생하는 구조를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그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뭐 국제 마피아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꾸 국제 마피아만 얘기하면 좀 속상할 수 있으니까 종합시장파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냥 파 아니 양파, 뭐 대파, 쪽파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종합시장. 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미디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예, 있죠. 박철민. 네. 이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그 소식은 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돈다발 사진이 지금 뭐 SNS에 올라와 있는 그렇죠. 돈다발 사진이 지금 계속 이 진위 여부가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뉴스에는 20억 돈다발 이거 이재명에게 준 것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박철민 측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련된 그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저기 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말고 명백히 전혀 네. 다른 일을 코마 하시는 트레이드라고 하는 업체의 네. 대표. 네. 그 코마 트레이드가 지금 뭐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 예, 여기에 조폭이 이제 운영하는 조폭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냥 뭐 무역회사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샤오미 시청자 여러분, 샤오미 아시죠? 네. 중국에 있는 뭐 휴대폰 제조업체? 휴대폰 제조업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갑자기 유행하게 되면서 반도체. 또 배터리. 배터리. 그래서 한국 총판으로 배터리를 판매해서 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요? 예,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실버 색깔의 뭐 네네네. 은색의 실버, 아. 예, 그 은색 배터리를 좀 뭐 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 워낙. 충전용 배터리. 그렇죠. 그렇군요. 스마트폰 전용 배터리가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 그렇죠. 샤오미의 대표가 네. 이 국제 마피아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돈도 있고 네. 힘도 있고 권력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네요. 게다가 중국산 제품을 판매했다고까지 하니까 네. 야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얘네가 지금 네. 국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인터내셔널. 네. 이거 약간 뭐 중국에 있는 무슨 파 얘네들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그런데 제가 네. 굳이 이제 코마 트레이드 대표를 굳이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철민, 네. 이 박철민 씨가 이 코마 트레이드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네. 행동대원으로 일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그 돈다발 사진에 관련해서 어제 네. 이제 공개를 했던 네. 김용판 의원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고소. 네. 저 뭐 정치권에 워낙 그 네. 검사, 판사 뭐 이런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네. 대장동 게이트 사건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온갖 뭐 고관 대작을 지낸 검사, 판사들이 많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치를 하건 아니면 네. 사회에서 뭐 사업을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네. 이렇게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아주 제가 싫어합니다. 네. 고소 고발이라는 것은 네. 뭔가 합의를 도출하거나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 네. 우리 사회의 단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업체를 고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을 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 사실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고발을 통해서 입막음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의혹을 제기했던 박철민인가요? 네. 네, 이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흠집내는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 메신저 흠집내기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조폭이라 하더라도 네. 검은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 2018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2018년에 코마 트레이드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네. 타이티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국제 마피아가 연루가 되어 있었고 그때 그 취재에 응해 협조했던 사람이 바로 박철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취재에 그 당시에 박철민 씨가 협조를 했었고 또 이에 뭐 이준석 대표, 코마 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에 연계가 돼 있고 또 네. 이 이야기가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늘 유력한 후보. 네, 다시 한번 더 뜨거워지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일단은 기사들을 좀 보면 네, 이재명, 은수미 현재 성남시장이죠. 안민석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분당입니다. 네. 김태년, 네. 추미애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조폭들로 알려진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것들이 여기저기 지금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봤어요. 얼마 네. 전에 안민석이 그 국제 마피아 큰 형님과 같이 네네. 네. 다정한 사진을 찍기도 했었고. 네. 근데 대표님, 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나? 어떻게 이렇게 조폭들과 가까이 있는? 아니, 조폭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뭐 네. 없는데요. 너무 조폭은 좀 무서워서 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네. 저는 네. 뭐 되게 무서운데 네.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렇게 조폭까지 등장하는 대선판 이쯤 되면 거의 뭐 네. 오징어 게임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네. 거의 저희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네. 자, 저는 그 도덕적인 그 네. 최소한 이 책임을 이재명 지사가 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대선판에 느닷없이 조폭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네. 대통령 후보자로서 상당히 이미지에 충격을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상황을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 자체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네. 좀 지는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지금 20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억? 예, 20억. 박철민 씨 주장이 네. 그리고 돈다발을 이렇게 다 사진을 올려놓고 물론 네. 그 사진이 진위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20억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과거 조폭을 했고 과거 전과 팔범이고 뭘 어떻게 해서 다 그 메신저가 뭔가 이상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개연치 않죠. 네. 네. 근데 지금 사진들이 계속 조폭들과 그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조폭으로 알려진 사람들. 네, 그렇죠. 조폭으로 알려진 사람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네. 이재명 지사의 직무실에서 네. 이제 그 성남시장 당시 직무실에서 네네. 이렇게 조폭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사진 찍었다. 네네. 그리고 옆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서 있었다. 뭐 이런 그렇죠. 사진들이 지금 계속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이재명 측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장실의 사진 속 남자는 조폭이 아니다. 네. 영어 뭡니까 그러면? 강사다. 영어 강사요? 네, 근데 지금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국제 마피아. 네. 저는 또 이상하다. 인터내셔널이 네. 떠오르는 것은 네. 저 함수롱의 합리적인 의심이 아닙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이 영어 강사가 맞다면 어쨌든 이 사진은 잘못된 사진이죠. 자, 근데 영어 강사가 왜 거기서 발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네. 시장 측의 지사 측의 주장은 네. 당시 성남시정을 열린 시정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네. 그 전임자가 시장일 때와 달리 네. 자기 시장실을 다 일반에게 오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진을 올리고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조폭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한 건데 저는 그 당사자가 나와서 나는 진짜 영어 교사다. 이렇게 밝히기 전에는 이런 의혹이 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분이 직접 나서실까요? 이제 안 나서겠죠. 안 네. 나서겠죠. 네. 그게 대충 뭉개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나중에 이제 본선이 중요한데 네. 이제 이런 모든 사안들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까지 가는 길목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네. 새로운 이슈들이 더 부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진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보수 진영 쪽에서 그 사람 조폭이 맞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아주 어디서 듣기 힘들었던 그런 몇몇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이분은 네. 그 여성 배우하고 또 스캔들도 있고 하여튼 예, 온갖 다 조금 알죠, 좀 예. 더티하다라고 하는 느낌의 이런 그러니까
개발 비리도 그렇죠. 네. 여기에 조폭까지 딱 등장을 하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죠. 클린 앤 더티 뭐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또 클린을 네. 또 주장하는 후보들이 많이 생겼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 리얼미터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뭐 거의 지금 1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택수 대표. 네, 이택수 네. 대표가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네, 국민의힘 어떤 후보든, 지금 네 분의 후보가 계시잖아요. 네. 어떤 후보든 방금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더티 이재명 후보를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강연에서. 네. 예, 김영환 전 의원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오징어가 나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김영환 네. 전 장관이라면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담고 계신 분이죠. 아하. 특보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분은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젠 누가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오징어가 나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네요.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사 포커스에서 토크하는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한 거 맞습니까? 일단은 뭐 편집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네. 좀 약간 보수 성향의 발언을 좀 주고받은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돼서. 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네. 정치적인 감이 있으시다. 예,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39일 남았습니다. 139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되기 139일 남았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방송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네, 제가 네. 잘리면 되죠, 뭐. 별 말씀이요. 네. 네. 139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네.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날짜를 다 세보셨나요? 예,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달력 보고 혹시 하나하나 다 138일이나 7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말 9일입니다. 9일입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정확한 방송이네요. 네. 정확한 방송이에요. 시사평론가 김대현 대표님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 영광이었습니다. 김대현 대표님의 어떤 평론이 마음에 드신다면 대현 TV 한번 찾으셔서 똑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 분 구독과 찾아서 좋아요는 구독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 네.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시사 포커스 TV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서 네. 어떤 특정 진영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러면서 가치 중립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함수롱은 정통 자유파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통 자유파인데. 네. 예.